코발트 블루의 지중해와 중세 유럽의 모래빛 도심이 펼쳐지는 곳. 여기 몰타에 왔습니다.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과 다채로운 물빛, 그리고 역동적인 다이빙 포인트는 경이로운 바닷속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선사, 중세, 현대가 공존하는 축복의 땅. 중세 유럽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1년 내내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곳. 오늘은 지중해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섬 몰타로 떠납니다. 세계 각국을 돌며 깊은 바닷속을 촬영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몰타는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낯설지만 매력적인 땅인데요. 두바이를 거쳐 꼬박 하루의 비행 끝에 도착한 나라. 오늘의 첫 여정은 몰타의 수도이자 중심 발레타에서 시작합니다. 지중해의 숨은 보석 몰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몰타, 고조, 코미노 등 3개의 큰 섬을 포함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몰타 공화국. 인구 약 40만, 제주도 6분의 1 크기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중세로 툭 떨어진 듯한 모래빛 건축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몰타의 수도 발레타. 한낮의 여유를 만끽하는 여행자들로 도시는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가 중심 거리인데요.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모든 길이 다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거리 어디에서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울려 춤출 수 있는 자유. 유럽에 와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납니다. 이번엔 모래빛 건물들이 제 눈을 사로잡네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건물들이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중세 유럽 그런 풍이에요. 골목골목마다 그림이 되는 풍경. 각 건물이 다 발코니가 있는데 되게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중심 거리를 조금 벗어나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흥미로운 풍경이 이어지는데요. 건물마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다양한 빛깔의 발코니가 운치를 더합니다. 석회암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낡은 건물 하나하나. 몰타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까요? It's the highest building which was erected in Valletta, one of the highest buildings. Around about 1600. Something like that. 1500, it's about, Valletta was about 500 years old. 새로 수리하는 건물들 역시 예전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물의 색을 맞춘다고 합니다. Those, the first two new ones, look up, you see? Yes. They are new. They are new. Look, the others are old and they are made the old traditional type. Yes. With wood, which are like that one, the white one here, the red, that's aluminium. It's illegal.
you cannot. They have to supposed to take it off Yes. and make it in wood because this is a city. 그러니까 좀이 몰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옛것을 좀 이렇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산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몰타 사람들의 고집이 느껴집니다. 발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꼭 봐야 될 성요한 대성당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몰타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성 요한 대성당입니다. (16세기) 말 몰타 기사단에 의해 지어진 성 요한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온통 반짝이는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장식과 규모에 그만 압도당하고 마는데요. 초창기에는 매우 간단하고 단조로운 형식의 성당이었으나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이 들어오면서 성당 내부를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성 요한 대성당이 초기 바로크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성당 안에는 잘 꾸며진 8개의 예배당이 있는데 각각 몰타 기사단을 이루는 8개 지역인 랑그의 수호 성인들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하네요. 1530년 십자군이었던 8개의 국의 기사들이 몰타에 들어와 200년간 거주하면서 몰타 기사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The Order of the Knights of St. John was set up in the Middle Ages, as early as the early 14th century. It was already established. They were noblemen. They were the sons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families of Europe, and they had come together during the last Crusades. 네 끝이 갈라져 있는 이 독특한 문양은 성 요한 기사단의 상징인 몰타 십자가인데요. 몰타를 지키기 위한 기사단의 저항 정신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They came to Malta in 1530, and then after 1565, when Malta received an enormous attack by the Ottoman Turks, the order was victorious. That is the time that they settled to stay in Malta, and they remained in Malta till 1798, till Napoleon Bonaparte came to Malta and asked the order to leave. 성당 바닥에는 몰타를 지켜냈던 400여 명의 기사들이 묻혀 있는데요. And he is a special knight because he is a knight of grace. And this is why he has such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church. He's in the middle of the church. Everybody will see him. 성당 바닥 전체를 덮고 있는 대리석은 기사들의 업적과 생애를 적어 놓았을 뿐 아니라 모자이크 무늬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가로 5.3m, 세로 3.6m의 대작,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 화가인 카라바조의 명작 세례 요한의 참수입니다. Caravaggio is a very great artist. He is, in fact, you can say a giant in his own field. The background is very simple, just a door and a window. There is, in the middle ground, there are only the protagonists, and in the front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foreground, and this is what makes it so beautifully dramatic and theatrical.
which is a precursor of what had to take place later in the Baroque.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카라바조만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기법이 아주 잘 드러난 명작인데요. 카라바조가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그런 이제 상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대단한 예술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당을 빠져나오자 바로 옆 건물에서 삼엄하게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보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팰리스, 바로 기사단장 궁전입니다. 1604년에 처음 지어진 이곳은 원래 갑옷, 무기 등을 만들어 성 요한 기사단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궁과 박물관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갑옷으로 무장한 중세 기사들이 금방이라도 관을 뚫고 나올 것만 같네요. A very important piece is this one. This one was owned by the Grand Master who had established the armory inside his palace. Grand Master Alov de Wynyacourt. And this must have taken a lot of work, probably around 3 years by a group of men working on this suit of armor. It's impressive. Even if you look at it, at its detail, a lot of the detail is actually impressive. 그 하나하나 Yes, it's all made by hand. Everything made by hand. 이 갑옷의 무게만 60kg. 이 어마어마한 갑옷은 전쟁용이 아닌 퍼레이드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구의 오람한 중세 기사를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갑옷들이 좀 작네요. The soldiers were being engaged at a very young age, 12-year-old to 15, 16, that age. And they were very thin at the hips, and not nourished as the same as we eat today. So 보통 15세가 되면 귀족의 자녀들은 기사단에 입단을 했는데 기사 중엔 5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했던 전쟁의 역사는 고스란히 몰타의 풍경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건물도 다 비슷비슷한 색깔에 이 사막의 어떤 그 황토빛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그 집이 그 집인 것 같아요. 역사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 얼마나 걸었을까요? Hello. Okay. Hi. Nice to meet you. And you? Whe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Yeah, it's a And how about pleasure you? to meet you. Hi. I'm from Central England, Central England, Birmingham. And this gentleman is Maltese guy. Oh, really? Yeah. Okay, nice to meet you. Yeah. Where are you going now? Me? Yeah. No, just running around here. Just around here? Yeah, just to show him, because it's the first time he's been here. In Birgu, not in Malta, in Birgu. Yeah. Can you go along with you together? It's all right, I don't mind. If you want to walk, with us, no Yeah? problem. No problem. Okay,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We show you that house. Okay. Come, follow me. 무작정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낯선 여행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발레타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와, 지중해입니다. That building was, before in olden age, it was a military hospital.
And now it is a school. They turn into a school, IC school, and for human speech and something like that. There are so many the holes. Yeah. In those holes there are not holes, they are windows. You can see them small, they are windows. Oh, yes, through the dikes there, yeah. Nowadays they do filming in it. They've done, what's that film you told me? Gladiator there. You remember the Gladiator film? they It was filmed filmed it. just behind it there. 깊고 푸른 지중해를 끼고 도시 전체가 성벽과 보루로 둘러싼 발레타가 한눈에 보이네요. 과거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성곽 곳곳에 남아있는 도시. 발레타의 골목을 찬찬히 걸어봅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밤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있네요. That's because we have the wine bar here, the restaurant. So people won't when they leave because it's a resident area. They don't make noise in the night. Okay. So they stay quiet. Ah. I have the restaurant over there. Alright. If you want to go have a look inside. 예. 자기가 이제 레스토랑에 소개를 해주겠다 해서 지금 따라가 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낯선 여행자에게 선뜻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초대하는 클린트 씨. 오늘은 운이 참 좋네요. 와, 이게 레스토랑이 무슨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There's the kitchen over there. You're drawing yourself? No, not myself. He's Austrian. Austrian. It's the artist? Artist, yes. Oh, yeah. It's all the same. 캔버스엔 몰타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Is the originally the house or the The castle? building is 400 years old. It was built in the when the Knights of St. John were here. And they used to use it as a hospital. It was a big building here. And then they divided it.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드려봤는데 진짜 석회암입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이렇게 돌아 나가면 진짜 옛날 돌이에요. 거기다 그냥 그림만 얹혀서 장식을 하고. 400년 전 병원이었던 건물은 당시의 건축 기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고풍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을 부수지 않고 작은 문양 하나까지 보존하려고 애쓰는 몰타 사람들의 철학과 고집이 느껴집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 길. 발레타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랜드 하버와 쓰리시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어퍼 바라카 가든에 왔습니다. 발레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정원은 지중해가 한눈에 보이는 전형적인 지중해 정원인데요. 원래는 이탈리아 기사단의 사유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바람도 쉬었다 가는 아기자기한 정원 너머로 그랜드 하버와 쓰리시티의 멋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런데 멀리 조금 독특한 막루가 눈에 띕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해둔 막루에 큰 눈과 귀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고 많이 들으란 뜻일까요? 막루 안에서 먼 바다를 보고 있으니 주변 열강의 숱한 침입에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몰타 기사단의 함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길이 좁아 운전하기 힘든 몰타에서 버스는 여행자들에게 아주 좋은 이동수단인데요. 그때 도로 한가운데 말을 타고 유유히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재밌네요. 독특하게 생긴 마차인데요. Serking, the Maltese. 처음 보는 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보는 그런 어떤 그 마차 같은 건데 양쪽에 발 올리는 데가 있고 딱 올려서 후진도 하네요. He's nervous now, eh? Oh. You put in here. I will take the horse. Wait a moment. Okay. Shh. Hey. 한 번 타보라며 선뜻 자리를 내주는 말주인. Wait a moment. 오케이. 와, 이거 한번 Take this one. 제가 탈 수 있을까요? Take this one. 좀 무섭긴 하다. 앉아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런 마차는 생전 처음 타보는 거라 겁을 좀 먹었는데 의외로 잘 가네요. 오케이, 땡큐. 트로틀 레이싱이라고 부르는 이 마차 경주는 몰타에선 186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No, only trot. Only trot. 몰타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경주마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두 바퀴의 1인승 마차를 연결해 스피드를 가리는 경기로 로마의 전차 경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을까? 호기심에 인근에 있는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It's for horse racing today. What's the name of the horse? 오늘 두 번째로 경기에 출전한다는 9살 과라도. 오늘 경기에 참가할 말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순하게 생겼어요. 경기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프랑스에서 온 지 2달 남짓. 다리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보호 장비를 채우고 이번엔 귀에 스펀지를 넣어주네요. Why you put on the sponge to his? He don't hear nothing, and he is calm for the training, Okay, I see. for the warming up. 갈기까지 곱게 따주고 나면 출전 준비 끝. 이 녀석 오늘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second time he race. The first time he was fourth, number 4. Now we think he can go better. 오늘 과라도의 기수는 경력 14년 차의 칼 선수. Construction. Construction for building. Yes. Oh. So normal, I mean the weekday you work for the construction or Yes. building, and in Sunday or the Yes. for On horse racing. Sunday races. 마지막으로 고급 영양제로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나면 드디어 경기장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기수가 말 위에 직접 타는 경기 못지않게
트로트 경주 역시 경주마와 기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무도 당당하게 지금 경기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아, 말 걷는 건데 뒤에 쫓아가는 것도 힘드네. 몰타 트로트 경주장. 관중석을 보니 인기가 실감나네요. 선두로 달리던 날개를 펼친 자동차가 출발선에서 날개를 접고 속도를 내 사라지면 경주마들의 짜릿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마차 경주는 4개의 다리 중 2개가 지면에 닿아야 하는데 그중 트로트 경주는 앞뒤로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다리가 닿는 보법을 쓰는 경기입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막 사람들의 함성이 막 뭐 난리가 났어요. 빨리 뛰어 이런 게 났습니다. 그죠? 열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차다 보니까 그 바퀴끼리 막 엉키지는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상당히 박진감 있네요. 그때 번호 2번을 단 과로도가 출전하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한 시합. 모두 쟁쟁한 우승 후보들인데요. 첫 바퀴를 4등으로 달리던 2번 과로도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선두로 나서는 과로도. 과로도를 응원하던 사람들 모두 신이 났네요. 그날 오후 트레이너 브라이언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We celebrate. It's a party for us that we won with the horse. Oh, really? Yes. Is there any bonus for the horse? What? Any bonus for the horse? Bonus? Yes. 우승마 과로도에겐 시원한 목욕물이 준비되어 있었네요. 레이스로 긴장한 근육도 풀었으니 이번엔 고급 영양식을 줘야겠죠? This muesli. It's mixed with herbs. Special food for him? For him, yes. 네. 웃음했다가 주는 거래. 자, 절 경기하는 듯 하더니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꾸 주니까 좋아하나 봐요. 잘 받아 먹네 이제. 그 사이 이 집의 아이들은 조랑말 털 빗기랴 몸 닦아주랴 아주 분주한데요. 말 발굽까지 꼼꼼히 손질하는 모습에 엄마도 흐뭇한 표정입니다. 아이들이 대단해요. 이거 말 부를 줄 알고 발톱 청소도 할 줄 알고 발굽 청소, 브러쉬. No teaching because they see his father do the hair, do everything, and they learn from him. Eh? 어렸을 때부터 말, 돼지, 토끼 등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과 스스럼 없이 뒹굴고 어울리며 자라는 몰타이들이 어쩐지 좀 부럽기도 하네요. 멀리서 온 손님에게 몰타의 대표 음식인 페넥을 만들어 주겠다며 조 아저씨가 저를 시장으로 안내합니다. 페넥은 집안 잔치나 중요한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몰타의 전통 음식인데요. 우와, 조그마한 정육점이네. 선홍빛의 이 고기는 페넥의 주 재료인 토끼 고기. 토끼 고기를 이렇게 일반 정육점에서 판매할 정도로 되게 일반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닭고기 팔듯이 정육점에서 토끼 고기를 팔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나 닭고기처럼 토끼고기는 몰타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So, is the rabbit fresh? Yes, fresh rabbit. Do you know when he died? Like today, oh. Today. Fine, sure. 어딜 가든 고기는 신선도가 생명. I never eaten that. No? rabbit. Why? Not traditional in Korea, not normal. You have it in Korea? Yeah. No? No. No? 토끼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데다 버릴 게 하나 없어 몰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인데요. 고기는 주로 메인 요리에 쓰고 간은 따로 불에 익혀서 주로 달걀과 함께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Hello, good afternoon. Our small kitchen. Yes. Want a small kitchen? Yeah, it's no problem. It's good. 정육점에서 잘 손질해온 토끼고기는 가장 먼저 레드와인에 적셔 두는데요. Wine. With wine. Okay. See? 와인 향이 적당히 밴 고기는 팬에 마늘과 각종 소스를 듬뿍 올려 함께 구워줍니다. 아, 냄새 맛있네, 벌써부터. 네, 토끼 요리를 위한 별도의 이렇게 시즈닝 양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몰타 특유의 페넥 전용 소스도 빠질 수 없겠죠? Classic milk stout. This is special for rabbit. You won't find it in shops to drink. They normally use it for when they have babies, you know, to mother to help them breastfeed. 드디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몰타의 전통 요리 페넥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간장 소스 향이 좀 짙은 그 찜닭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You do this, okay? 토끼 요리를 처음 먹어본다는 말에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조 아저씨. 특제 소스를 버무린 토끼 요리에 집에서 직접 담근 와인까지 곁들여 먹는 성대한 저녁 식사. 그 맛은 어떨까요? White. By hand. By hand. By hand, okay. 역시 고기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인가요?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간장 소스에 버무린 닭고기 맛. Malta is an island, and we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eat what they can produce, and the rabbit it can be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Every house had a small garden and its own rabbits. 낡고 오래된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몰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에 마음까지 풍요로운 몰타의 밤이 깊어갑니다. I'll keep on searching for you.